안녕하세요. 심리채널 고고심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 게임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시절 게임을 좋아해서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게임을 한다며 간간히 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게임 시장이 한창 활성화되어 가면서 게임 중독 등의 용어가 생기고 게임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게임이 우리에게, 특히 청소년 시절의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들은 주로 비디오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닌텐도와 같은 게임을 대상으로 연구된 자료임을 참고해주세요. 우리 모두 시도 때도 없이 즐기는 게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걸어다니면서도 게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게임들은 대개 폭력적인 요소와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게임은 정말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요? 코인과 스타딜은 폭력 요소가 있는 게임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10살에서 13살의 아이들을 10년간 관찰하고 매년 인터뷰를 하여 2020년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폭력 요소가 있는 게임을 하게 되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 요소가 있는 게임을 많이 접하고 하게 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지 않은 유형. 두 번째는 어린 시절 폭력 요소가 있는 게임을 보통 수준으로 접하고 청소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유형. 세 번째는 어린 시절 폭력 요소가 있는 게임을 거의 접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접하는 유형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세 번째 유형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공격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보이는 유형은 두 번째, 어린 시절부터 폭력 요소가 있는 게임을 보통 수준으로 접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꾸준히 그런 류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연구 결과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을 뿐더러 타인을 돕는 등의 친사회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퍼거슨과 왕은 3,000명의 싱가포르 출신의 청소년을 2년간 관찰 연구하여 폭력 요소가 있는 게임과 정신건강 문제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결과는 앞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게임을 하는 시간 등 게임을 플레이하는 어떠한 요소도 아이들의 불안, 우울, ADHD, 기타 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연구 이전부터 게임과 관련한 많은 연구 결과들은 폭력 요소가 있는 게임 자체가 사람들의 공격성을 올린다기보다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 자체가 공격성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사실 게임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게임에만 몰두하게 되는 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도 될까요? 여기에 건강한 활동으로서 게임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 미국 사회혁신연구소의 일원인 심리학자 다니엘 라모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정해두고 하라고 말이죠. 이유는 왜일까요? 게임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경우 우리들, 특히 청소년기의 친구들은 사회성이나 감정, 그리고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치 있는 활동을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한다고 해서 공격성이 높아진다거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팬데믹을 맞아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마저 생긴 요즘 실내에서 게임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잠시 게임은 접어두시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경험을 위해 조금 더 활동적인 것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5인 미만으로 만나서 산책을 간다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랜선상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는 등 지금의 감정을 해결하고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가 게임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면 자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실적 삶의 적응을 어려워하고 게임 속 세상에만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와모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게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